인종 원년 6월 송나라 사신 서경이 이끄는 일행이 탄 배가 서해를 건너와 고려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에 입항했다. 이후 그들은 개경에서 한 달 남짓 머물다가 송으로 돌아갔다. 송으로 돌아간 서경은 인종 2년 8월 고려 견문록인 선화봉사 고려도경, 즉 고려도경을 작성하여 송의 황제인 희종에게 바쳤다. 대만 국립고궁박물원에는 현존하는 고려도경 중 가장 오래된 판본이 전해지는데 다만 원본에 있었던 그림은 모두 소실되고 현재는 글만 남아있다. 고려시대 연구의 기초자료가 되는 고려사와 고려사전료가 모두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것인데 반해 고려도경은 당대의 사료라는 점에서 큰 가치를 갖는다. 인종 원년 5월 28일 서경 일행은 송을 떠나 고려로 향했다. 그들의 항해는 명주, 지금의 영파에서 시작됐다. 중국 동남해안에 있는 항구도시 영파는 예로부터 중국의 주요 항구였다. 세계 각지로 향하던 중국 사신들과 상인들은 이곳에서 길을 떠났다. 영파에는 고려의 사신을 위한 객관인 고려사관이 있었다. 발굴 조사에 따르면 고려사관은 2층 건물이었고 면적은 약 1000제곱미터였다고 한다. 고려사관은 당시 송에서 외국 사신을 위해 지은 유일한 객관이었다. 서경 일행은 송 황제의 명으로 건조된 배인 신주를 타고 왔다. 이때 건조된 신주는 모두 2척이다. 신주는 길이가 30장 즉 90m였으며 선원도 180명이나 되는 큰 배였다. 고려로 떠난 송나라 사신선은 신주 2척과 신주의 3분의 1 규모인 객주 6척까지 포함한 대규모 선단이었다. 선원만 모두 720여 명으로 사신을 포함하면 1000여 명에 이르는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고려를 방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순풍을 타고 항해한 서경 일행은 6월 6일 고군산 군도에 도착했으며 마침내 6월 12일 고려 개경의 외형인 예성항, 즉 예성강 하구의 병난도에 도착했다. 병난도는 외국의 사신과 상인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던 고려의 국제무역항으로 송나라 사신을 위한 병난정이라는 관사가 있어서 병난도라고 불렀다. 고려사에는 고려와 교류했던 나라들의 이름이 나온다. 대식국, 마팔국, 섬나곡국, 교지국 등이 바로 그것이다. 현종 16년 대식국에서 온 사신의 이름이 하선과 라자라는 기록도 남아있다. 이처럼 병난도에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는 물론 아라비아의 이슬람 상인까지 모여들었다. 병난도는 비단, 도자기, 문방구, 후추와 열대과일인 여지 등도 교역되는 국제무역의 거점으로 발전했다. 특히 고려의 인삼과 종이는 외국 상인들이 좋아하는 인기 품목이었다. 고려를 처음 방문한 서경은 고려에 대한 첫인상이 남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서경은 중국을 둘러싼 사이는 산과 계곡에 의지하거나 수초를 따라 떠다니는 경우가 많아 애초부터 성곽을 가진 구급 제도가 없다고 알고 있었으나 막상 고려 땅에 들어가 보니 성곽이 우뚝우뚝하여 쉽사리 업신여길 수 없다 라고 기록했다. 개경에 도착한 서경 일행은 지금의 개성 고려 박물관 자리에 있던 송나라 사신 전용 숙소인 순천관에 머물렀다. 서경은 순천관에 대해 정청은 기둥이 9개, 외랑은 30칸으로 왕의 거처를 능가하며 순천관 뒤편에 10여 개의 객관이 있다 라고 기록했다. 개경에는 외국 사신들이 머물던 객관이 있었다. 순천관은 중국의 사신들이, 영은관과 인은관은 거란의 사신들이, 영선관과 영은관은 여진의 사신들이 묵었던 객관이다. 이 밖에도 각 나라의 상인과 여행자를 위한 객관이 따로 있었다. 개경은 수많은 사람이 오가던 국제적인 대규모 도시였다. 서경 일행은 송악산 아래에 있던 궁궐을 방문했다. 고려 궁궐은 고려말 흥건적의 침입으로 궁궐이 불탄 이후 지금까지 제 모습을 찾지 못했다. 지금은 궁궐터만 남아 만월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서경은 고려 궁궐에 대해 날아갈듯 연이은 용마루는 붉고 푸른 단청으로 꾸몄다. 그 화려함이 꽝이 나는 것과 같다 라고 기록했다. 고려도경에는 궁궐문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다. 서경은 광화문, 승평문, 신봉문, 창안문을 지나서야 정전인 회경전의 전문이 나왔다고 했다. 그렇다면 회경전까지 모두 5개의 문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황제국에서 사용하던 국문은 5개다. 고려의 궁궐에서 왕이 있는 정전인 회경전에 이르기까지 5개의 문이 있었다는 것은 고려가 스스로를 황제국이라 여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조선은 제후국이었기에 경복궁에서 정전인 근정전에 이르기까지 3개의 문, 즉 광화문, 흉례문, 근정문을 지나게 된다. 정전인 회경전은 외국의 사절단을 접견하거나 국가적인 큰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던 곳으로 송의 사절단으로 개경해왔던 서경 일행이 고려의 인종을 배알했던 곳이다. 서경은 회경전에 대해 회경전은 난간을 붉게 오칠하고 구리꽃으로 꾸몄다. 장식이 웅장하고 화려하니 여러 전각 가운데 최고다 라고 기록했다. 개경의 제1번화가는 남대문에서 고려 궁궐의 정문인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길로 당시 이곳은 긴 행랑으로 이루어진 시장거리였다. 서경은 이에 대해 광화문에서부터 긴 행랑을 만들고 각 행랑에는 영통, 광덕 등의 상점 문패를 걸었다 라고 기록했다. 시전 뒤에는 민가가 밀집해 있었다. 고려시대 민가가 있었던 자리는 현재 한옥 보존지구로 정해져 옛 기와집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서경은 이에 대해 백성의 집은 벌집같이 모여있고 열의 하나는 기와집이다 라고 기록했다. 개경 시내를 구석구석 돌아다닌 서경은 고려인의 모습도 기록으로 남겼다. 특히 사람들의 학구열에 대해 고려 사람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민가에는 글 읽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라고 기록했다. 서경은 고려인의 풍속에 대해서도 기록했는데 특히 고려인들은 매일 아침 목욕을 하는데 남녀 구분 없이 시냇물에 모인다 하면서 옛 사서에 따르면 고려의 풍속은 사람들이 모두 깨끗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그들은 항상 중국인일 때가 많은 것을 비웃는다 라고 기록했다. 서경은 남녀가 시냇가에서 함께 목욕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겼지만 고려인들은 이를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고려의 성풍속이 개방적이었다는 뜻이다. 인종 원년 7월 13일 고려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친 서경 일행은 개경의 순천관을 출발, 7월 15일 배에 올랐다. 하지만 기상이 좋지 않아 그들의 귀국길은 쉽지 않았다. 결국 인종 원년 8월 27일 40일이 넘는 항해 끝에 목적지인 영파에 도착할 수 있었다.